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시간이 20분을 넘어가면 화가 나는 저는 커버미입니다. 오늘도 간단하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철 뿌리채소 연근으로 후루룩 만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할 요리는요, 연근 두부탕입니다. 재료는 들깨가루 취향껏, 찹쌀가루 1스푼 반, 연근 반개, 두부 반모, 그리고 생강 조금, 소금 조금입니다. 먼저 연근을 썰어주세요. 저는 조금 얇게 썰었어요. 그리고 물은 700ml 정도 넣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잘라둔 연근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연근의 흙맛을 잡기 위해서 생강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저는 잘라둔 생강인데 생강편 기준으로는 2개 정도 되는 양 같아요. 생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연근 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연근 반개당 생강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찹쌀가루를 물에 개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고 한 소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취향에 따라서 연근을 푹 익히셔도 되고 약간 아삭거리는 식감까지만 익히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썰어둔 두부를 넣고 이때 소금 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두부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고 간도 맞추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3분의 2스푼 정도 넣었는데 이 연근 두부탕은 소금을 넉넉히 넣으셔야 맛있어요. 다른 조미료나 맛을 내는 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을 제한해야 하는 분이 아니면 소금을 조금 넉넉히 넣으시는 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연근만 익으면 다 된 거거든요. 한 소끔 끓여보고 간을 한번 보세요. 너무 심심하다 생각되시면 액젓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 근데 저는 이 슴슴한 간이 좋아서 이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그릇에 덜어 볼게요. 그리고 들깨가루를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먹기 직전에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들깨 향이 살면서 들깨가루를 같이 넣고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들깨가루를 잘 섞어서 준비하시면 짠! 완성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다음으로는 연근 들깨 무침을 해볼게요. 연근 무침 재료는 연근, 들깨가루, 소금, 들기름이 끝입니다. 연근은 얇게 잘라주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얇기로 해주시는 게 맛이 좋아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얇기로 최선을 다해 썰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아직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썬 연근은 그릇에 옮겨 담고 잠깐 옆에 두고요. 끓는 물에 이번에는 굵은 소금을 1스푼 정도 넣고 연근을 데쳐 줄게요. 너무 팔팔 끓는 물보다는 끓기 직전에 열감만 연근에 전달해 준다는 느낌으로 넣고 빠르게 데쳐 주세요. 15초 내외로 빠르게 데치시고 건져내 주세요. 이때 연근 물은 너무 탈탈 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릇에 들깨가루를 취향껏 넣고 소금 간도 넉넉하게 해볼게요. 연근 들깨 무침도 소금이 넉넉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1숟갈 넣어주시면 끝인데요. 아까 물기를 탈탈 털지 말라고 한 게 소금, 들깨가루, 들기름 이게 다 잘 섞여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너무 이제 다 털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 데치는 물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이번 소금은 양을 조금 조절해서 넣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슴슴하면 맛이 없어요. 맛보고 취향껏 소금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을 넣고 저는 1숟갈 넣었어요. 다시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간을 보니까 딱 좋아요.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그냥 연근 썰어서 데쳐서 소금, 들깨가루, 들기름 넣으면 끝이니까 이것도 정말 쉽죠. 요즘 연근 제철이니까 꼭 한번 해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녁으로 먹어볼게요. 9점 이후로 계속 입맛이 좋아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영원히 하는 다이어트 다시 해보려고 샐러드랑 연근 두부탕, 연근 샐러드 이렇게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아직 30대 중반인데요.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을 처음 갔어요. 부고장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어봤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엄마가 아픈 뒤로는 편찮으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한테 좀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또 제일 친한 친구의 일이다 보니까 진짜 감정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랑 전화하면서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데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되셨대요. 요즘 겨울이라 이래저래 도로가 좀 위험하잖아요. 친구 아버님 동료분들은 30분 전에 통화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 부고장이냐고 친구한테 엄청 전화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참 삶이란 게 이렇게 예고 없이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자식들이랑 재밌게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 60대 중반이시고 딱 요맘때 자식들 대부분은 결혼했거나 결혼 안 했어도 자기 밥벌이 하면서 사니까 크게 뭐 걱정할 일 없고 결혼했으면 손자 손녀 재롱도 보시면서 이제 젊을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무거운 책임들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가끔 자식들이랑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사는 게 바빠서 못 봤던 동창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랑 여행도 한 번씩 다니면서 이제 겨우 재미 보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길어봤자 10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점점 몸은 약해질 건데 70 중반 그쯤이면 부모님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보다 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랑 다른 지역에 사는데 그래도 차로 1시간 반 정도면 가능거든요. 제가 결혼 초반에는 자주 찾아뵙었는데 점점 좀 가는 게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아팠을 때도 생각한 건데 사람 일한 게 앞날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를 행복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다른 사람한테가 아닌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마냥 행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좀 하루 힘들었으면 그래도 자기 전에는 나를 좀 돌봐주는 시간, 예를 들면 얘가 오늘 좀 힘들었네. 오늘은 소맥 때려 먹게 하지 말고 따뜻한 샤워 시키고 일찍 재워야지. 이렇게 좀 내가 나라는 사람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는 사람이 최대한 좀 잘 살아낼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돌봐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훨씬 행복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 시간이 조금 더 남았을 때, 빗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집에 있을 때, 얼굴이 아플 정도로 크게 웃을 때 같이 우리의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으로도 행복한 도파민들이 엄청 나온다고 해요. 그런 행복한 도파민들을 쌓아놔야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다지만
참 이별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은 뭐가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안녕.